안녕하십니까. 네. 한양대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비욘디 채널에 나오게 된 건 처음인데요. 좀 많이 좀 떨리네요. 제가 이제 학생들도 많이 강의를 하고 또 개운이 선생님들, 교수님들 대상으로도 강의는 많이 해 봤는데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라서 쪼끔 떨리긴 하지만은 좀 네, 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좀 알차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소아 감염 질환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먼저 하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응급의학과 소속이고 하지만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소아청소년과 인제 전공의를 한양대학교에서 했고 또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전임의까지 인제 한양대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마지막 이제 소아과 관련된 거는 인제 제가 한림대학교에서 이제 감염분과 임상조교수로 일하다가 2023 년부터 인제 한양대학교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소아응급 결국에는 제가 인제 소아감염 세부 전문의랑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 어 2개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인제 제일 자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응급실에서 인제 있는 소아감염 질환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자신이 있고 또 사실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들이 그런 관련 질환들이 제일 많습니다. 어 일단 이럴 때 응급실에 인제 환자들이 옵니다. 보통 인제 증상은 비슷해도 인제 원인은 다양한데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인제 고열이죠. 인제 열이 인제 굉장히 높아서 열이 잘 안 떨어져서 해열제 먹어도 안 떨어져서 인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피부 발진,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인제 두드러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인제 얼굴이 붓는다거나 또 아니면 뭐 수두처럼 인제 이렇게 수포나 발진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응급실로 오십니다. 또한 인제 호흡기 증상이 또 많겠죠. 인제 기침, 가래, 콧물인데 보통 이런 가벼운 증상은 인제 하루 기다렸다가 외래로 오시겠지만은 인제 너무 증상이 심한 경우에 인제 애가 쪼끔 호흡곤란이 있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애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응급실에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인제 열성 경련 요것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있으면서 인제 경련을 하는 거를 인제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제 많이 당황을 하시고 바로 인제 119를 인제 불러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인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약간 전문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좀 여러분들께서 늘 응급실 소아에 대해서 인제 고민을 할 때 인제 쪼끔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증상별 그리고 질환별로 제가 준비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뭔가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런 게 있으면은 응급실로 가야겠구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좀 집에서 좀 지켜봐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쪼끔 갖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50 분이라서 아주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아 감염의 특징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하는데요. 일단 성인보다 인제 증상이 좀 심하고 전파가 빠르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 갑작스럽게 열이 확 나고 애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기침이 심하고 그다음에 인제 어린이집에 한 명이 걸렸는데 갑자기 그다음 날 4-5 명이 다 걸리고 인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중요한데요. 일단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가 소아 감염을 볼 때 이런 걸 늘 생각하고 환자가 인제 증상이 심할 때 빨리 그거를 캐치를 해서 전파가 인제 진행되지 않도록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제 하나씩 보자면 이제 면역력이 약합니다. 이게 보통은 인제 같은 바이러스라도 이제 큰애들 아니면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인제 1세 미만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심한 폐렴이나 아니면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제 RSV 바이러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인제 아무래도 어 호흡기 쪽이 계통 쪽이 인제 미성숙하고 또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또 심하게 그렇게 발현을 합니다. 또한 집단 생활도 인제 이게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인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좀 일찍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교 랑 좀 다르게 아무래도 인제 굉장히 밀집돼 있어서 이게 인제 어떤 애가 한 명이 걸리면은 전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급격히 악화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인제 제일 중요한 게 인제 우리 아이가 열날 때 인제 또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열나는 게 사실 제일 많이 응급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게 인제 쪼끔 이제 오해가 있으시냐면 일단 열이 나면은 애가 인제 너무 부들부들 떨고 애가 힘들어하니깐 이제 사실 이불을 많이 덮어 주십니다 인제. 애가 얘가 너무 추워한다.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불을 덮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애가 이제 열이 나서 인제 지금 열이 더 높이 오르려고 이제 오한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면은 열이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체온계를 꼭 재보시고 '열이 있다. 38도 이상의 열이 있다. 그런데 애가 쪼끔 어 오한이 있는 거다.' 그러면은 빨리 해열제 주시면서 좀 인제 가벼운 옷차림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애기들 인제 아주 어린 애기들 그러니까 뭐 1 살, 2살 미만인 애들은 이제 사실은 뭐 그냥 기저귀만 입고 옷을 다 벗겨 주신 것도 제가 많이 좀 추천을 하고요. 대신에 인제 그렇게 옷을 벗길 때 또 조심해야 할 게 손발이 굉장히 찰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돼서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제 손발은 좀 따뜻하게 해 주시고 몸통은 인제 열이 발산하게끔 옷을 벗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찬물 마사지 아무래도 애가 인제 열이 있으니까 인제 찬물로 뭐 이렇게 수건으로 닦는다거나 아니면 인제 욕조에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이러면 뭐 도움이 쪼끔 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애들이 인제 이렇게 하면은 더 싫어하고 보채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옷만 벗겨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인제 팁을 보시면 일단은 열이 났을 때 많이 인제 당황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하시는데 열이 나면은 일단은 이 열 자체보다는 애가 인제 컨디션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가 인제 열이 나는데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러면은 인제 좀 지켜봐도 되는 거고 그런 사인이 중요합니다. 근데 열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애가 자꾸 처지고 늘어지고 그러면은 인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열이 또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게 인제 열이 높은 것보다 열이 오래 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인제 제일 걱정하는 게 열이 너무 높다. 뭐 40 도다. 이게 너무 높은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애가 머리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높으니까. 어른들은 열이 높아도 뭐 38 도? 도 높은 거죠. 근데 애들은 사실 40 도까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제 면역 활동 때문에 인제 그런 거라서 열이 높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몸을 인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그러니까 애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이제 해열제 먹으면서 좀 지켜봐도 되고요. 근데 인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인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4일 이상 계속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인제 검사가 필요합니다. 뭐 열의 원인이 단순 인제 바이러스, 감기가 아니라 다른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열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이 3일 이상 열이 나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이제 열이 날 때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제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인제 열이 발산하게끔 하자는 게 인제 중요하고
그러면서 인제 할 수 있는 게 인제 38도 이상의 열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이제 상비에 있는 인제 해열제를 먹이시면 됩니다. 애들이 쓸 수 있는 해열제는 딱 두 가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이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이부프루펜. 딱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은 뭐 타이레놀, 뭐 세토펜 이렇게 인제 상품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성분명을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부프루펜은 인제 뭐 덱시프루펜, 뭐 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인제 이거는 다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엔세이드 계열인데요. 근데 인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제 번갈아 먹기도 하고 한 가지만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인제 아셔야 할 게 이 간격이 보통은 인제 약을 먹으면은 한 4 시간, 6 시간 정도 효과가 갑니다. 근데 효과가 좀 떨어지면 또다시 먹게 되는데, 이게 인제 같은 성분을 먹을 때는 적어도 4 시간 간격을 지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제 또 중요한 거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크게 그렇게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부브루펜은 생후 6 개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생후 6 개월 미만, 생후 5 개월, 4 개월 이런 애들은 인제 아세트아미노펜만 먹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제 해열제를 먹였을 때 인제 열이 떨어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열이 인제 우리가 그 측정을 하고 인제 해열제를 주죠. 근데 해열제 주기 직전에 재봤는데 40 도다. 근데 인제 1 시간 후에 인제 다시 한번 꼭 재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해열제를 먹이고 1 시간 후에 다시 재봤는데 39 도. 그러면은 인제 어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열이 안 떨어진다.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근데 40 도에서 39 도, 한 1도 떨어지는 거는 일단 해열제 반응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해열제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이 될 때까지 해열제를 계속 먹이시는 게 아니고, 일단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1도 이상이라도 좀 떨어지면은 그럴 때는 지켜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인제 한 가지로 그렇게 인제 잘 떨어지고 그러면은 인제 그 해열제만 먹이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시간 뒤에 쟀는데 똑같이 40 도다. 아니면 더 오른다. 그러면은 인제 다른 계열 해열제를 먹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는 걸 인제 교차 복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제 잘 떨어지면은 굳이 그렇게 교차 복용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떨어지지 않을 때 교차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열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이제 제가 또 준비한 슬라이드가 바로 다음이 이제 독감인데, 일단 독감을 얘기를 하자는 거는 인제 왜 그러냐면 지금 독감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많이 유행하고 있고 독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소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좀 작년하고 쪼끔 다른 게, 작년보다 쪼끔 더 빨리 돌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12월 달에 돌기 시작하는 게 특징인데, 올해는 한 10 월부터인가, 근데 그때부터 인제 돌기 시작해서 이게 예방 접종이 아직 제대로 못 맞았는데도 인제 벌써 돌기 시작해 하니깐, 그렇게 해서 걸린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작년 대비해서 좀 독감 걸리는 아이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인제 좀 많이 요거에 대해서 인제 걱정을 하시고, 또 독감으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인지는 처음 모르고 이제 열이 많이 나고 열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근육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한이 심하거나, 그러면서 해열제 먹어도 애가 또 계속 힘들어하고, 그래서 인제 응급실로 데리고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 이제 하는 검사가 있죠. 이제 그래서 코로 이제 어 콧물이나 인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가래나 해서 인제 검사를 나가는데, 이 검사법으로 인제 응급실에서 인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사실 뭐 개인 병원에서도 가능하고 어느 소아과에서나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열이 심하게 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제 새벽인 경우가 많아서 인제 응급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제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인제 독감에 대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제 너무 일찍 오시는 경우에는 독감이 맞는데도 검사해서
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지 뭐 1-2 시간밖에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 날 다시 검사하면은 양성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검사에 음성이 나와도 얘가 독감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주변에도 독감 걸린 애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열의 원인이 인제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시 검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해서는 인제 치료법이 있고 또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단순하게 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폐렴, 중이염 등의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감의 인제 치료에는 이제 우리가 음 타미플루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제로 페라미플루 같은 이제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그 치료는 인제 사실 48 시간 이내에 인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열이 시작한 시점에서 48 시간 이내에 어 투여를 해야 인제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방 접종은 이제 아무래도 접종을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접종을 하시고도 "얘가 또 독감에 걸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덜 걸리고요. 그리고 가볍게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은 가을마다 꼭 맞으시는 거를 권유 드립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치료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일단 독감이 의심이 되면은 어쨌든 열이 난 지 이틀 이내에 이제 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급성 폐쇄성 후두염인데요. 이거는 인제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이 보통은 또 밤에 새벽에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괜찮다가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질환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밤에 인제 그 강아지가 짖는 듯한 이제 컹컹거리는 기침 소리를 합니다. 인제 말 그대로 이제 컹컹거리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소리를 한번 들려 볼게요. 네. 이렇게 인제 소리가 이제 컹컹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소리에서 인제 의심이 되면 이제 저희가 청진을 하면은 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그 후두염이라고 이제 후두 쪽에 염증이 있는 건데, 근데 여기가 이제 좁아지게 되면은 이게 숨을 들이마실 때가 문제가 아니라 숨을 내쉴 때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고, 그래서 컹컹거리는 거 아니면 인제 아까 이제 색색거리는 소리가 이제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의 원인은 이제 대부분의 인제 호흡기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요 노란 표시로 보셨듯이 여기에 인제 좁아져서 이제 어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좁아진 건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제 아무래도 통로가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폐렴이나 아니면 기관지염은 사실 인제 뭐 좌우가 나눠져 있고 어느 쪽에 심해도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인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호흡곤란이나 그렇게 오는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에, 아니면 좀 많이 진행돼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두염은 이렇게 통로가 하나인 데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숨쉬기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날 어 병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새벽이라도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오시면은 저희가 주사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흡기 치료를 해서
인제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여기 후두를 이제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응급실에서 그렇게 처치를 했는데 이렇게 확 좋아지지 않고 또 열도 동반되는 경우에는 입원해서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RSV 바이러스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쪼끔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제 아주 어린 애들 특히 1세 미만 아기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다른 나이대에서는 가볍게 지나가는데 1세 미만에서는 폐렴, 모세기관점 이렇게 심하게 올 수가 있어서 어 일단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응급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유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기관점 또는 폐렴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쪼끔 숨쉬기 힘들어하면은 바로 응급실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 항체 주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방 접종이랑 좀 다릅니다. 네, 이 항체 주사는 보통 이제 예전에는 미숙아들 아니면은 인제 그 호흡기 쪽에 이제 그 고위험군 환자들만 이제 1세 미만에 맞췄는데요. 지금은 인제 그 1세 미만 모든 영아에도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필수 접종은 아니고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인제 그냥 부모님들께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자세하게 궁금하신 거는 다니시는 소아과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수두는 또 응급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제 그 수두의 특징은 보통 이제 그 발진이 뭐 수포 그다음에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제 반점 그다음에 인제 그 고름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여러 단계의 병변이 동시에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근데 수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치료는 사실 특별하게 크게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두가 중요한 거는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두가 한 명이 걸리면은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를 가면 안 되고 바로 인제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 바로 진단을 내려서 격리를 합니다. 수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피 검사로 이런 걸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통은 그냥 증상을 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제 수두의 특징에는 극심한 가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특징은 한 번 걸리면 이제 평생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통 우리가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수두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수두 걸린 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긁어서 흉터 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손톱에 인제 균이 많기 때문에 가렵다고 계속 긁으면은 인제 2차 감염이 돼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긁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격리 기간은 인제 보통 뭐 1주일이다 뭐 5 일이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이 모든 병변이 다 딱지가 생길 때까지는 격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겼으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그 소견서를 써 주시면은 그때 인제 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족구병원은 이제 수두랑 좀 다르고 근데 인제 양상 자체가 이제 발진이 있는 거는 비슷하지만은 이제 특징은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두는 이제 여러 가지 병변이 보이는 거고 수족구는 인제 물집 약간 수포가 생기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특징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위치입니다. 어디에 생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족구는 인제 말 그대로 손, 발, 입안에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주 어린 나이의 애들은 이제 엉덩이 배꼽 밑으로는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위에 이제 몸통에 가슴에 등에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변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보인다거나 입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수족구병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인제 아무래도 입에 인제 이게 있으면 통증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못 먹어 갖고 탈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제 응급실에서는 인제 수액 치료도 하고요.
그리고 수두와 달리 이제 몸통이 잘 안 생기는 게 특징이고 또 잘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금방 인제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탈수가 되지 않게끔 어 그렇게 인제 보조적인 치료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홍역은 이제 또 이것도 발진인데 발진 질환입니다. 근데 홍역도 사실 수두처럼 격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교를 등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제 발진이 인제 얼굴에서 시작해서 인제 온몸으로 퍼지는 게 특징인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인제 홍역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 어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 이제 홍역 환자들은 다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 감염이나 그런 거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인제 보통 홍역이 의심이 되는 환자를 봤을 때 꼭 인제 여행력을 물어봅니다. 인제 1-2주 이내에 혹시 여행 다녀오신 게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인제 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증상으로는 보통 이제 발진이 나기 전에 열이나 기침, 콧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것도 수두처럼 한번 걸리면 평생 면역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이 특징이고 합병증으로는 폐렴, 뇌염 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흔한 폐렴, 뇌염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은 아까 제가 이제 수두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딱지가 생길 때까지고 이거는 인제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이 시작된 후 4 일까지를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맹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 발진이 날 때 인제 우리가 진단을 내리죠. 왜냐하면 그런 특징이 보이기 시작해야 이제 어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 격리 기간은 그러니까 전염성은 그러니까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진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발진 나타나기 4일 전까지 이제 어떤 사람들이랑 접촉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만 있는데 요로 감염. 인제 우리가 요로 감염 환자를 응급실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주 어린 애들 그러니까 기저귀 찬 애들에서 많이 보는데요. 이제 그 소아응급실에서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열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린 애들 3세 미만의 애들에서 이제 발열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요로 감염입니다. 그래서 1세 미만 남아 그리고 뭐 기저귀 차는 여아에서 인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요로 감염 열 나는 요로 감염은 단순하게 방광염이 아닙니다. 방광 위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콩팥의 염증, 신우신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콩팥 손상이 어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의심이 되면은 항생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거는 인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제 세균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항생제 치료를 이제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어쨌든 그 어린아이들에서 인제 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소변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제 호흡기 증상이 없을 때 열만 나는 경우에 특히 또 애가 좀 어리다 그러면은 꼭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열성 경련이 있죠. 인제 열성 경련은 우리가 보통 인제 열이 나면서 뭐 눈이 돌아가고 몸을 떤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열성 경련은 아주 큰 애들한테선 보진 못합니다. 보통 5세 미만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열이 높으면서 인제 경련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짧게 끝나면은 머리에 어떤 후유증이 있다거나 머리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열이 높아서 인제 일시적으로 경련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빨리 인제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한지 제가 이제 여기 좀 적어 놨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당황하지 말고 인제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그래서 경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혹시라도 서서 경련을 하게 되면 쓰러질 수가 있고 쓰러지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눕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련을 할 때 이제 사례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침을 뱉거나 아니면 이제 침을 흘리거나 그러면서 인제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뭐 입에 뭐 손가락을 넣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혹시 애를 깨우려고 바늘로 손가락을 이제 자극을 주시거나 뭐 애를 때린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고개 옆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몇 분 하는지 시간을 보시고 근데 그러면서 인제 119로는 바로 연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5분 미만이면은 이제 사실 단순히 열선 경련이고 특별하게 뭐 후유증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이게 이제 몇 분이 갈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열선 경련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복합 열선 경련인지 아니면 그런 열선 경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뇌염이나 뇌수막염 때문에 그런 거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19에 연락을 하시고 응급실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열이 날 때 이제 응급실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인제 뭐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열이 나도 애가 인제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인제 그런데 꼭 인제 응급실에 오셔야 하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련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열이 몇 시간 안 됐지만 이제 뭐 하루밖에 안 됐지만 애가 자꾸 처지거나 자꾸 못 먹거나 뭔가 좀 늘어지는 그런 게 보이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안 좋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제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요로 감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혈액 감염, 뭐 폐혈증 이런 게 올 수도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3 개월 미만의 열 나는 경우에도 꼭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3 개월 이 미만인 애들은 이제 열이 안 나고 그냥 기침, 가래, 콧물로 이렇게 감기가 가볍게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엄마한테 받은 면역이 있어서. 그래서 생후 3 개월 미만인데 열이 난다. 그러면 병원을 꼭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제 기침, 가래만 있는 게 아니라 애가 인제 숨쉬기 힘들어하고 숨이 좀 가쁘고 그리고 숨이 가쁠 때 이제 여기 갈비뼈 이쪽 안쪽에 이제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또한 인제 못 먹고 열이 높아서 애가 이제 탈수가 있다. 그 탈수는 우리가 이제 그냥 봐서는 이제 부모님들 잘 모르실 텐데요. 근데 일단 소변을 잘 못 본다거나 뭐 인제 좀 애가 입술이 마르다거나 인제 그렇게 보일 때 그러니까 어쨌든 탈수가 있으면 또 처지기 때문에 처지는 게 보이면은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네. 제 강의는 일단은 네 요걸로 다 마쳤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하고 근데 그전에 인제 질문 대답하기 전에 마지막 슬라이드는 인제 한양대 우리 한양대병원이 인제 우리 아이 안심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건데 인제 서울시에서 이제 총 8개 병원이 하고 있고 인제 그중에 인제 한양대병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병원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24 시간 이제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제 한양대병원 이제 곤욕응급의료센터고 또한 이제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이제 이렇게 소아안과 다른 과에서 소아 연결돼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도 저희가 이제 25 병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 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다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인제 소아과고 이제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 전문의들께서 이제 진료를 봐 주시고 그리고 24 시간 그다음에 전맥 주사 이제 전담 간호사 팀이 있습니다. 여하튼 안심병원이 인제 사실 가급할 때 이제 찾게 된다고 해서 인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물론 달빛 어린이병원 또 다른 병원들도 많지만은 이런 정보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집에서 가까운 이제 안심병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질문의 Q&A를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딸기 바나나 15g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이가 열이 39도 넘게 나서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1 시간 지나도 그대로예요. 이런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답이 있기는 한데요. 다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이제 39도 넘게 넘었는데 1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대로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그 해열제를 다른 성분을 이제 먹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었으면 이제 브루펜을 먹여 보고, 근데 그런 와중에 애가 만약에 열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열이 그대로인데 애가 처진다. 자꾸 늘어지고 뭐 안 먹으려고 하고 원래 그렇게 막 자는 애가 아닌데 자꾸 자려고 하고, 그런 경우는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되고요. 근데 해열제를 이렇게 먹었는데 떨어져도 뭐 쪼끔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애가 너무 잘 놀고 뭐 잘 먹고 그러면은 인제 좀 지켜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애의 컨디션, 그러니까 애가 어떤지, 애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핑크 로스툴립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이가 감기에 걸린 뒤부터 기침이 길게 이어지는데 밤마다 심하게 콜록대며 구토까지 해요. 이런 증상이 단순 감기인지 기관지염이나 폐렴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저도 슬라이드 준비해서 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기침을 하면서 여기 대목에서 길게 기침을 한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밤마다 심하게 하고 구토까지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 단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감기는 기침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콜록콜록하고 잠잘 때 자꾸 깨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단순 감기는 낮에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따져서 하지 않고요. 근데 인제 밤에 심하게 하고 또 토할 것 같이 이제 토하기까지 하면은 그거는 이제 폐렴이나 기관지염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어 자모 허니 블랙티 님. 네. 아 질문해 주셨는데 RSV나 독감이 걸려서 열이 4 에서 5 일째 지속되면 다들 입원을 하더라고요. 며칠 이상 열이 안 떨어지면 집에서 버티지 말고 꼭 병원 가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물론 그거를 결정을 하시고 이제 입원을 할지 아니면 인제 통원 치료를 할지, 그러니까 외래나 이렇게 다닐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그 아이를 보시는 소아과 선생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인제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애기 컨디션이고요. 애가 이제 잘 노는지 잘 먹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열이 그 이것도 조금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애가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열이 4-5 일째인데 처음에 열 났을 때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열의 간격이 쪼끔 애가 4 시간마다 열이 나는 애였으면 처음에 인제 열이 떨어지다가 4 시간 만에 다시 열 나고 그랬는데 그게 한 6 시간, 8 시간 기간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40 도가 제일 높이 열이 났었는데 인제 지금은 38.5도 이렇게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높이가 좀 떨어지고 있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좀 좋아지는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컨디션이 좋다는 전제하에 그런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면은 인제 좀 지켜보셔도 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
어쨌든 열이 4일 5일째 지속되면은 폐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을 안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꼭 소아과 선생님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마음 편한 하루님인데요. 아이가 감기 걸릴 때마다 토하고 설사도 같이 해요. 소아과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탈수 때문에 응급실 가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감기에 걸릴 때마다 이제 토하고 설사, 여기서 토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보통 이제 만약 설사를 하고 근데 애가 컨디션이 좋다, 좀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좀 지켜봐도 되지만 애가 이제 뭐 먹는 족족 뭘 먹으려고 하면 바로 토하거나 그러면 이제 흡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설사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뭔가 좀 흡수하고 조금 나가는 거라서. 근데 바로 토하고 이제 흡수가 안 되면은 탈수에 빠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가까운 응급실이나 이제 소아과 가셔서 수액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구토, 아까 기침하면서 토하는 거,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감기 올 때마다 이제 잘 못 먹고 토하는 거, 이럴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네. 심심심님께서 네, 질문을 하셨는데 안심병원은 서울시에만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이제 어떤 다른 정책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네, 안심병원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오늘도 출근 중이님. 응급실에 가면 거의 모든 아이가 피 검사랑 엑스레이 찍던데 꼭 필요한 검사인지 늘 헷갈려요. 단순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도 그런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네, 좀 딜레마이기도 한데 일단은 사실 응급실에 오게 되면은 음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제 애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열이 그렇게 오래 나지 않았고 그리고 컨디션도 괜찮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검사를 안 합니다. 근데 인제 간혹 이제 그런 컨디션도 좋고 단순 감기인 것 같은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열 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감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나중에 심해질지 아니면은 나중에 좋아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응급실에 와서 이제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제 가 만약에 뭐 독감이나 뭐 이런 게 오히려 바로 나왔다, 검사에서. 그러면 저는 굳이 피 검사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독감 치료만 하고 애가 컨디션이 좋다면 그렇게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열 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9550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갔을 때 해열제랑 수액만 맞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버텨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응급실에 가는 기준을 부모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열이 아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고 일단 수액까지 맞으면은 보통 피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수액만 하기보다는. 네. 피 검사에서 괜찮고 애가 또 특별하게 뭐 폐렴이나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열이 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면은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인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애가 탈수가 되지 않게끔 수액을 맞추고 또 해열 주사가 이제 먹는 해열제보다 조금 효과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인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아야 하냐. 결국에는 이제 애가 만약에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은 집에서 버텨도 되는 거고요. 근데 애가 자꾸
늘어지고 자꾸 처지고 못 먹고 그러면은 응급실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준이라는 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애가 컨디션, 애가 잘 먹고 잘 놀고 이러면은 좀 지켜봐도 된다. 열이 높아도 어 '애가 지금 잘 이겨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열이라는 게 사실 열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이 돼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열이 높은 거라서 열을 막 억지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애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이제 힘들지 않게끔만 좀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열의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을 제가 인제 다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네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 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약간 좀 총론적인 그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전문가적인 인제 그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다음 기회에 이제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뭔가 좀 어떤 질환별로 좀 이제 소아 감염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쪼끔 관심 있을 만한 그런 질환을 좀 준비해 갖고 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요. 예 소아 경련 네. 뉴로로지스트 365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소아 경련이 있을 때 응급 조치 알려주세요." 네. 아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경련이 있을 때 열성 경련이든 어떤 경련이든 갑자기 애가 서서 한다거나 뭐 앉아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있을 때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평평한 곳에 눕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ABC라고도 하는데 일단 기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잘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자세가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가래나 인제 뭐 어 콧물이나 이렇게 이제 뒤로 넘어갈 수 있고 기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리시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 확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애한테 뭐 자극을 준다거나 때린다거나 그럴 건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련이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119로 연락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렇게만 하셔도 특별히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네. 이대로 네 어쨌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음 잘 준비해서 또 이제 그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